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세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주고받은 핵단추 경쟁 발언을 놓고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뉴욕, 뉴저지 일원 출근길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올해 들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여파로 전국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영주권 사기를 당해 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구제받은 최유정 씨 모녀가 최근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 주지사가 세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공화당의 새로운 세금 개혁법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수요일 이번 세제 개혁법은 주 정부의 권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법은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세금 감면 개혁으로 부족하게 되는 세수를 충당하는 셈이 됩니다. 뉴욕주 당국자들은 새로운 세법으로 인해 뉴욕주는 현재 지불하고 있는 세금 480억 달러에 보다 140억 달러를 더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세제 개혁은 이중과세 방지에도 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돼 불법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개혁 법안은 뉴욕주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것이며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견디다 못해 뉴욕주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로부터 가장 적은 혜택을 돌려받고 있다며 새로운 세제 개혁은 성희롱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물어야 할 배상금조차 납세자의 세금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개혁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주고받은 핵단추 경쟁 발언을 놓고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고 위협하는 북한을 향해 미국이 즉각 나도 있다, 내 것이 더 크다고 맞받아치는 장면이 마치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힘자랑을 연상케 하지만 그 대상이 핵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식량에 굶주리고 고갈된 정권의 누군가가 그에게 제발 좀 알려주겠냐며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제1부위원장 프란츠 클린체비치는 기자들에게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북한과 핵단추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으며 이것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설득할 만한 논거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클린체비치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미국이 상식과 책임감이라는 더욱 강한 카드를 책상 위에 내놓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뉴욕, 뉴저지 일원 출근길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몰아치는 눈보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폭설에 익숙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급브레이크 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심지어 눈 속에 파묻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불어닥친 거대한 겨울 폭풍우는 미국 대서양 연안을 따라 뉴저지, 뉴욕 해안 지역을 거쳐 뉴잉글랜드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는 멕시코만에서 처음으로 발생, 이미 플로리다와 조지아주 일부를 강타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이 같은 폭설이 내린 것은 거의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해안 지역이 아닌 내륙 지역에서도 최고 시속 60마일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어 뉴욕, 뉴저지 주민들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폭풍으로 뉴욕, 뉴저지 일부 지역은 8인치까지, 보스턴은 최대 14인치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 증시가 올해 들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8.67포인트 오른 24,922달러 68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7.25포인트 상승한 2,713.06에,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8.63포인트 뛴 7,065.53의 거래를 마치며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지지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온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풀입니다. 또 금리 인상 속도를 두고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연준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오는 30일에서 31일 올해 첫 FOMC 정례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계 혈통을 지닌 코리 존슨 시의원이 뉴욕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3일 실시된 시의장 선거에서 존슨은 48표를 얻어 한 표에 그친 이네스 베론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존슨은 앞으로 4년간 시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당선 확정 후 연설에서 서민층 붕괴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욕시의 서민주택 정책은 실제 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민들이 점차 뉴욕시를 떠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단결된 시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3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존슨은 지난 2015년 시청에서 열린 한인의 날 선포식에서 자신이 한인 혈통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나의 할머니는 한국인이다. 따라서 나는 한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도 개인 세금 보고가 이달 22일 개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지난달 통과된 가운데 일부 항목의 경우 올해 세금 보고 때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의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연방국세청이 공지한 2018년도 세금 보고 가이드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세금 보고 스케줄 A를 통한 항목별 공제에서 의료 비용은 공제율 7.5%를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년간 병원이나 치과 등에서 지불한 의료 비용은 현행 5%에서 2.5% 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세제 개편안이 통과됐지만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올해 세금 보고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부부 합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12,700달러가 기본 공제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의 근로소득세 환급 최대 금액은 6,318달러로 자녀가 2명이면 5,616달러, 1명이면 3,400달러, 자녀가 없으면 51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자가 몰려 추첨 소동이 벌어지는 전문직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브스 등 미 일부 언론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오는 2월 연방관보를 통해 H-1B 비자 관련 규칙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초안 공개가 미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진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강조한 비자 우선 할당제 도입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업종별로 외국인 노동자의 기술 숙련도와 임금액에 따라 순서를 정해 H-1B 비자를 우선적으로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무작위 추첨 방식의 비자 추첨제는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직원들 간 언쟁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 흑인 남성 직원이 사망하고 이 업소에서 일하던 입양인 출신 한인 여성을 포함한 직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코네티컷주 수도인 하트포드 근교의 맨체스터에 위치한 한국 프랜차이즈 본촌 치킨 매장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노리스 잭슨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45분경
식당 내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수사 결과 잭슨과 굴스비는 업소 평가 웹사이트인 옐프에 올라온 이 식당에 대한 부정적 리뷰 2건의 내용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당시 식당 내 목격자들은 이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뒤 4발의 총성이 들렸으며 총을 맞은 잭슨이 쓰러졌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여파로 전국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외국인 유학생 감소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재정 긴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특히 명성이 높지 않은 공립대일수록 유학생 감소로 인한 재정난 여파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유학생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미 전역의 유학생들은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는 3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유학생 수 증가세가 주춤해졌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여파로 유학생들은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호주 등 다른 영어권 국가의 대학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국제교육연구소가 전국 500여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을 학기에 입학한 유학생 수는 직전 학년도 대비 평균 7% 감소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총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 등 응답자의 체류 신분을 묻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센서스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연방법무부에서 2020년 실시되는 총인구조사에서 체류 신분 확인 요구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최초로 한 비영리 인터넷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센서스국에 서한을 보내 투표권 행사에서의 인종차별을 금하고 있는 1965년 투표권법 제2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시민권자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체류 신분 질문 항목의 포함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3일 센서스 전문가들을 인용해 법무부의 요청대로 체류 신분 문항이 포함될 경우 센서스 참여 기피 인구가 늘어 정확한 인구조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연방 하원과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정치적 결정 과정도 왜곡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 같은 방안이 강행될 경우 히스패닉 등 소수계 주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1790년 이래 매 10년마다 합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총인구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1960년 이후로는 시민권자 여부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영주권 사기를 당해 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구제받은 최유정 씨 모녀가 최근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지난 2009년 퀸즈 더글라스턴에 살던 최 씨는 두 딸과 함께 추방 재판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민 브로커의 소가 이민국의 영주권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더욱이 둘째 딸 하영 양은 인지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고 남편 이봉창 씨도 심장마비로 수차례 수술을 하면서 심장 보조기구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최 씨와 두 딸은 추방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당시 최 씨 모녀의 사연이 언론 등을 통해 한인사회에 알려지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이 활발히 펼쳐져 김광수 변호사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섰고 한인 8천여 명이 추방을 막아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결과 이민국 측 검사가 추방 재판 중단에 합의하면서 최 씨 모녀가 극적으로 구제됐습니다. 검찰이 마음을 돌린 것은 당시 한인사회의 전폭적인 구제 노력과 서명운동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이 같은 한인들의 노력은 주류 사회에서도 큰 조명을 받았습니다. 덴마크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드카가 도난당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한 병에 130만 달러를 호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이 도난당했습니다. 덴마크 경찰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코펜하겐에 있는 유명 술집 카페 33바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도둑이 들어 고가의 보드카인 루소 발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손전등을 비추면서 어두운 바 안으로 침입, 이 보드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같은 절도 행각은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
도난당한 보드카 병은 3kg 정도의 금과 은으로 도금됐으며 병 뚜껑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이태리의 유명 클래식 자동차인 빈티지의 앞모양을 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 모습이 CCTV에 잡히긴 했지만 절도범이 문을 부수고 침입했는지 열쇠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1월 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살던 65세 된 노인이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경 제이스트리트 역내 플랫폼에서 18세 된 청년이 노인 수아레스 로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노인은 청년의 주먹에 맞은 후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이후 노인은 병원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참변을 당한 노인은 10명의 자녀와 13명의 손자, 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체스터에 소재한 전미 대통령 클린턴 소유의 한 저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경에 일어난 불은 30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클린턴 대변인은 경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 건물이 클린턴 부부가 주로 사용하는 곳은 아니라며 마침 클린턴 부부는 이곳에 있지 않았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뉴욕시 거주 노인들이 난방 시스템 고장으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이번과 같은 한파에는 특히 난방 시스템을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난방에 문제가 생길 때는 311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집주인들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외부 온도가 화씨 55도 이하로 떨어지면 실내 온도를 화씨 68도 이상 유지시켜야 하며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밤 10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는 외부 온도에 상관없이 최소 화씨 62도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워싱턴주 검찰은 3일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연방이민당국에 공개한 모텔6를 연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밥 퍼거슨 검찰총장은 수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주 곳곳에 있는 모텔6에서 고객 9천여 명의 이름, 생년월일, 자동차 번호판 번호, 룸넘버 등을 이민당국에 유출했다며 이민당국은 이 같은 고객 정보를 이용 6명의 이민자를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퍼거슨 총장은 모텔6의 경영진은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며 이는 연방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모텔6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한인 고교생들이 주축이 된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가 오는 3월 10일 위안부 기린비 제막식을 목표로 기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성사시킨 YCFL은 기린비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연방교통국은 지난달 29일 연방정부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공사 비용으로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전혀 합의가 없었다며 허드슨 리버 열차 터널 공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총 127억 달러가 소요되는 공사 비용 중 55억 5천만 달러를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와 항만청 등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예산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예산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2일 2016 회계년도 한인 영주권 취득 세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취득자 21,801명 중 28%에 해당하는 6,105명은 35세에서 44세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한인의 직업군 가운데 경영 및 전문직이 4,9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9,452명은 무직 또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타주 이주율이 미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 전문 업체인 유나이티드 벤라인이 2017년도 미 전역의 이주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뉴저지와 뉴욕주의 타주 이주율은 각각 63%와 61%를 기록하면서 미 전국 순위 2, 3위에 기록됐습니다. 타주 이주율이 가장 높은 주는 일리노이주로 기록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뉴저지 팰리세이드 학교에 저희 문윤희 교장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좋은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선생님이 계시는 그 뉴저지 팰리세이드 한국학교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팰리세이드 한국학교는요, 뉴저지 올드 태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팰리세이드 교회 부속 학교입니다. 2005년 학교가 설립되었고요. 현재 12년이 되었죠. 12년이 되었고 저희 학교는 수업을 진행하는 거에서 학생들에게 좀 다양한 체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커리큘럼인가요? 주로 뭐 문화 활동 그런 게 되겠죠. 한국어 외에 진행하는 것 특별 활동에서는 뭐 종이접기로 배우는 한국어, 그다음 전래동요, 뭐 번역반도 있었고요. 네. 학기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이번 봄학기부터는 저희 전래동요를 갖고 전체 특별활동 커리큘럼을 짭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스킷도 만들고 또 쿠킹하는 클래스도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으로서 하나의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선생님 보통 몇 살 정도의 학생들이 가장 많나요? 지금 1, 2, 3, 4학년 정도는 네네. 많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오는 아이들이 보통 8학년까지 오고 9학년 가끔 있고요. 10학년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다른 활동들이 많아서 네. 한국 학교를 미처 마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고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습 동기 유발 뭐 그런 거를 생각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포럼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한국 학교 그 교육을 나름대로 세워놓은 커리큘럼과 교과 과정을 다 마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중간에 어느 정도 한국이 마스터되고 한국어가 마스터되고 그다음 그러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나 한글 아는데 뭐 하면서 네. 그렇게 돼서 중간에 간두게 되니까 교육이 완성이 안 된다는 기분 그런 항상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학교는 정말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죠. 예, 전에 이제 오래전에는 한글 학교라고 해서 한글 위주로 언어를 가르쳤죠. 우리 한글, 우리 모국어를 가르쳐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한국 역사, 문화, 한국에 관련되는 한국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한국 학교가 앞으로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도 되지만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그다음 우리 학생들이 사실 청소년 시기 되면 많이 고민하고 그러는 때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도 나는 얼굴도 틀리고 학교에 가서도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도 있는 학생들이 한국 학교를 가면서 그럼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네. 참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엄마 같은 마음으로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뭐 학생들 수업 3시간 수업하면요. 아마 선생님들이 주중 내내 준비하는 시간은 6시간, 7시간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또 큰 학교가 아니고요.
그랬기 때문에 학생들 굉장히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서로 1대1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국 학교에서 몸담고 계시면서 좀 힘드셨던 일이라든지 이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있죠. 많으신가 봐요. 있죠. 일단은 네. 한국 학교를 진행하면서 재정적인 면이 굉장히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학교 안에 도서관도 만들어 보고 싶고 컴퓨터 랩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항상 이게 재정적인 거에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군소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교들이 좀 서로 힘을 합쳐서 좀 더 근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학교 이제 교사들 대부분이 1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점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5세, 2세의 한국 학교 교사들도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저희 학교 졸업생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 학교를 네가 운영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학생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1.5세, 2세 학생들, 지금 현재 대학에 있는 학생들, 또 사회에 계시는 차세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 교육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발전된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한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일단 모국어니까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필수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자라면서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서 자라면서요, 학생들의 사고가 이제 영어권 아이들 그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그 갈등이 있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러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 알게 되고 그러면 일단 학생 자체에서 언어를 많이 알수록 사고의 폭이 넓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좀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모님과의 소통에도 훨씬 엄마와 마음과 마음을 영어로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관심 가지고 그만큼 중요하다. 아이들에게도 그게 한국이 코리안 아메리칸, 얘네들에게 이제 너 코리안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네.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기 뿌리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아드리는 거는 가정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지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우리 한국 학교 교육, 결국 정체적 교육은 3박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다음 학생. 이 3박자가 딱 맞으면 네.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교육이 될 것이고, 학생들도 책임 있는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4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